요즘은 불목이라고 하던데, 목요일날 약속도 많고. 네, 꼬치님 왜 허리세요? 아, 예뻐서요? 반갑습니다. 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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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잘 지내셨나요? 건강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들리세요? 이 마이크를 써야 되나? 마이크 써볼까, 한번? 어이구, 막, 화면이 넘어갔네요. 마이크 쓰면 어떻게 되려나 봐야죠. 아, 아.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제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팅, 원, 투, 쓰리. 아, 오늘따라, 지난번에 사실 어제 방송을 했는데요. 뭐, 얼굴에 콜라겐이 다 빠졌다는 둥. 네,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신경 좀 썼습니다. 네, 오늘은 좀 콜라겐이 있어 보이나요? 딱, 그 콜라겐 그래도 빠졌어요. 네, 네, 콜라겐 뭐, 보충을, 이상하다. 네, 콜라겐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별풍선 감사합니다. 음, 네, 영양 보충 충분히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뷰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빨리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비만 다이어터리 서플리멘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막 엄청 많이 드렸잖아요. 그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찬찬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살을 뺄 때는 우리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나가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나가려면은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소비하게 하는 게 이제 열 발생이라는 것도 이제 지난 1강 때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UCP1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뭐 운동을 통해서 이 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두 번째 매운 음식 특히 뭐 캡사이신 이런 고추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열 발생을 해서 우리 막 땀도 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살 빠지게 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추울 때 부들부들 떨 때 이제 열 발생이 되면서 이제 에너지 소비해서 이제 살을 또 뺄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다이어트리 서플리멘트, 이 다이어트, 비만 관련된 보조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화분이랑 아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아연 하면, 아연이랑 크롬 하면 우리가 당뇨랑도 관련이 있고, 인슐린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사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아연으로 당뇨병과의 전쟁을 끝내라 할 정도로 우리가 당뇨 하면 또 살 찌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슐린 호르몬이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연은 그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런 렙틴 생산 증가, 렙틴이 지방에서 그 백색 지방에서 생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음식을 씹기 시작한 다음에 20분 후에 분비가 되는데 음식을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하고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는데 이런 렙틴 생성에도 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포 사멸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열을 발생시켜 주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당뇨랑 관계 있는 게 아연, 그다음에 크롬, 그 인슐린 민감도 증가시켜주고 인슐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죠. 이 아연은 또 면역력, 그 다음에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이제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제 아연 이런 거 보충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섬유질, 차전자피, 뭐, 알긴산, 뭐, 다시마 미역 이런데 이제, 다시마 이런데 알긴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약국 가면 뭐, 알룬정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
포만감을 주면서, 네, 네, 멜라닌, 네, 눈동자 뭐 또 까맣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포만감 증가로 이제 식욕을 줄여주기도 하는데, 이 배변의 양도 이렇게 늘려주어서 그 당분이나 지방 흡수 같은 거를 억제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로 인한 변비를 예방시켜주는데, 약국 가면 이제 제품이 이런 다운케어 같은 게 있어요. 다운케어. 이게 보통 이제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정상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 보호, 체내 에너지 생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제제도 들어있고, 어, 뭐 레몬 추출물, 그 다음에 유산균도 들어있고요. 이게 아니었나? 밀크시슬, 간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 제가 이게 아니고, 어쨌든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다운케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랑 뭐 차전자피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음. 여기 이거네요, 이거. 이거 다운케어 슬림. 이 다운케어 슬림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줌,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이따가 나중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도 나오지만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변에도 도움이 되면서 이제 포만감도 유지시켜주는 제품이 이제 같이 들어있고요. 또 이제 약국에 가면 이제 바라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바라크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이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데 이 역시 이제 쓸 수 있게 된 이유가 차전자피 분말 때문에 이제 배변에 활동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때문에 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뭐 유산균 뭐 우리 뭐 모발이나 아까 뭐 머리 얘기도 하셨는데 뭐 모발 모발이나 뭐 눈 모발이나 뭐 갑자기 피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뭐 엘시스틴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네요.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 디톡스 개념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간에 좋은 성분들까지 또 다 들어있어서 뭐 괜찮은 것 같았네요. 유산균도 같이 들어있고. 네, 감사합니다. 와, 500개 주셨네요. 오, 네. Dr. DJ 킴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섬유질,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차전자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HTP, 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인데 얘가 이제 세로토닌 전구체예요. 우리 세로토닌 하면 뭐예요?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이 행복 호르몬이 우리가 기쁘면 기분이 좋으면 사실 스트레스 받을 때 막 기분이 나쁠 때 막 폭식하고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5-HTP를 먹었을 때는 세로토닌의 전구체고 행복 호르몬이니까 폭식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안전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건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허가가 풀렸나? 어쨌든 외국에는 있는데 그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후디아가 있는데요. 식욕 억제 효과가 있으나 뭐 혈관 간독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갑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발생 촉진, 지방 분해 촉진, 흡수 억제해주는 것들인데요. 제가 지금 녹차 여기 그린티,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 증가, 지방 분해, 지방 생성 억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 마테차예요. 지난번에 그 차 전문가님이랑 그 차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차 중에서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차 5가지 중에 첫 번째 마테차를 뽑아주시더라고요. 그 마테차 또한 이제 녹차랑 똑같이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고, 저는 이제 마테랑 녹차랑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원산지만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테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제품을 보니까 브라질산이라고 돼 있긴 했는데,
녹차는 뭐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네, 아마 원산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마 카테킨 성분은 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소비 증가, 지방 분해에 도움이 돼서 저도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마시려고 옆에 이제 목마를 때 마시려고 지금 뜨거운 상태라서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이차, 또 레몬밤, 그 다음에 어, 히비스커스,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마시던 히비스커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더라? 레몬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펜넬. 그 회양 관련된 차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다이어트 차 5가지. 마테차, 펜넬, 그다음에 레몬밤 체지방 분해해주는 거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가루로도 팔고 있더라고요. 슈퍼 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이차, 그다음에 히비스커스,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즐겨 마셨는데 왜 색깔도 너무 예쁘잖아요. 비타민 C도 풍부하고 여성한테 또 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페인 같은 경우도 이제 발열을 촉진하고 뭐 지방 분해해준다, 뭐 대사를 촉진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뱃살은 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뱃살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이제 강의를 듣다가 되게 놀랬던 게 뭐였냐면 커피를 마시고 이제 뭘 측정을 했어요. 그 콜레스테롤 측정했나? 뭘 측정을 했는데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커피가 그렇게 좋지는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 촉진해주고 지방 분해랑 이런 발열 촉진은 있기는 하는데 뱃살의 주범이 이제 커피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솔직하니까 네. 모르는 건 모른다. 네. 그래서 그러고 또 이제 아침에 이제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이제 운동을 해라. 그러면 이제 살 빠지는데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코티졸 레벨이 코르티졸 수치가 이미 높은 상태에서 이제 커피를 또 마시면 이게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지양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커피보다는 이제 지방 분해가 오히려 잘 되는 이제 다른 뭐 카페인이 좀 낮은 뭐 다른 차를 마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공복 유산소는 원래 그 공복에 하는 유산소 자체가 체중 그 체지방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오전 공복 유산소는 제가 강추합니다. 네, 살 빠지는데 한 2kg 정도는 그냥 빠져요. 그 평상시 본인이 활동할 때랑 그 오전 공복 유산소 없이 활동할 때랑 그 입시 활동할 때랑 2kg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황인데요. 방풍통성산입니다. 이제 약국에서는 쌀쌀아진이라고 이제 판매가 되고 있을 거예요. 교감신경 유사작용이 있고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열생성, 체온을 상승시키고 이제 식욕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얘를 이제 커피랑 같이 마셨을 때는 이제 작용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제 부작용이 교감신경 관련된 거겠죠. 불안, 식은땀, 어지러움, 불면, 기분 변화, 오심, 구토, 고혈압, 심장, 두근거림.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방풍통성산은 이렇게 마르신 분들, 조금 욕심내서 나 살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이거를 이제 구입을 하실 때 이제 상담을 하시고 이제 그 구입을 하시던가 하셔야 될 거예요. 마르신 분한테는 비추입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콜레우스 포스콜리. 이 화면에서 마지막으로 콜레우스 코스콜리인데요. 이런 것들 이제 뭐 그 H&B 샵 가면 이런 거 팔기는 팔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 일본 제품이긴 했는데 갑자기 생각도 안 나요.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약간 다이어트 제품은 저한테 임상 실험을 하는 편이라서 이 그 한 통을 다 비웠을 때 그 전과 후 어떤 그 차이가 있나 이렇게 실험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닥 차이를 못 느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데 총 지방은 줄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제품이 좀 그 캡슐 부분에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좀 역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그 효과가 있는 약이든 간에 뭐 건강기능식품이든 간에 그 뭐지
원료도 중요하지만 부원료나 그 사용한 그 캡슐 만들 때 그 사용하는 그런 원료들 있잖아요. 그 사용한 제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되게 신중하게 잘, 회사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잘 좋은 거를 사용하는 데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몸은 소중해서 좀 좋은 거를 먹고 싶더라고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참고 사항이고요. 일단 이제 콜레우스 포스콜리가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를 높인다는 이야기는 있고요. 네, 그 조화제약의 퍼펙트 슬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파는 것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퍼펙트 슬림은 이제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이제 바라크, 아까 말씀드렸던 바라크나 뭐 다운케어 슬림 이런 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되게 많이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데뭐 기본으로 좀 많이 들어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식이 탄수화물이잖아요. 쌀, 뭐 밀가루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런 탄수화물 차단 관련된 게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국에서 다 갖고 왔어요. 이런 아예 그런 다이어트 컷, 가르시니아 컷 이런 제품도 있고요. VDS 같은 경우는 이제 탄수화물을 사중 차단한다는 이런 제품이에요. 이제 여기 탄자 다이어트, 탄수화물로부터 자유롭자. 네,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일단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같은 경우는 지방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이 탄수화물, 카브라고 써 있는 게 탄수화물이고 얘가 쭉쭉쭉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옆으로 세포질로 나와서 다시 올라가서 이제 지방이 되잖아요. 이 위에 보면 이제 지방, fat가 fatty acid 뭐 해서 fat 지방이 되는데 그 밑에 효소가 있어요. citrate lyase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가 있어야 지방이 되는데 이 지방이 되는 것을 이 효소를 차단을 해서 지방이 되는 것을 억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세포 내에서 지방산으로 변환되면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건데 이 효소를 차단을 해주니까 지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지방화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HCA, 하이드록시 시트릭 애시드 이게 이제 그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포도당 신생합성을 유도하여 글리코겐의 농도를 높여서 시상하부에서 포만감을 높이는 뭐 이중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생성을 억제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지방 생성을 억제하고 식욕 억제 효과, 그 다음에 포만감까지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작용 같은 경우 두통, 구역, 상기도 감염, 뭐 위장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부작용은 따라요. 이 부작용이 아닐 부가 아닐지언정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이 있을지언정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나한테 이 B라는 친구한테는 일어나지 않던 것이 나한테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항상 생각하시고 리스크, 그 안 좋은 점과 그 좋은 이펙트를 잘 비교해서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아닌지 잘 구별해서 이제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 네, 잘 상담을 받고 이제 결정을 하셔야겠어요. 네, 하트 하트 하트. 네, 그 다음에 이제 키토산인데요. 키토산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갑각류에 있는 껍질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fat 바인더예요. 지방이랑 키토산이랑 이렇게 바인드를 해서 우리 인체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키토산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방뿐만 아니라 중금속이랑도 결합을 해서 배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중금속 해독이랑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에서 지방과 흡착해서 지방 흡수를 감소시키고 위장에서 이제 지방이랑 흡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장관에서의 그 지방이 흡수되는 걸 막고 이렇게 배출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fat binder고 이 지방이 덜 흡수되면
우리 인체에 지방이 덜 저장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논리로 이제 키토산을 먹을 수가 있고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 여기 키토산 여기 있어요. 약국에 가시면 이렇게 다이어트 키토산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네. 아예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뭐 이렇게 써 있고요. 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뭐 흰 강낭콩 추출 분말이 들어있네요. 흰 강낭콩 추출 분말도 이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걸 억제해 주는데 뒤에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 VDS에도 흰 강낭콩 들어있어요. 네, 여기에는 탄수화물 4번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는 네, 그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LA, 공액 리놀레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홍화씨에서 이제 추출을 했는데 지방 세포의 세포 사멸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체중인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고 이제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을 받았죠.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분해를 촉진, 지방 세포수를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증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다른 여담인데요. 제가 이제 그 병원을 사실 갔어요. 셀룰라이트가 약간 있더라고요. 그 앉아서 자꾸 그 노트북으로 일하고 이제 책도 읽고 뭐 강의 자료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허벅지 뒤쪽에 셀룰라이트가 좀 있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병원 같은 데 가면 그 엔도모알러지라고 해서 부종 억제랑 셀룰라이트 약간 제거해주는 시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사지기처럼 이렇게 해주는 건데 네, 제가 영양제 얘기에다가 딴 얘기를 하네요. 근데 엄청 시원하고 조금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 세포수 감소시키고 뭐 근육량 증대 뭐 이런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음, 네, 엔도말러지. 네. 네, 아무튼 그 이렇게 여성들 중에 이제 하체 부종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이 영양제랑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그냥 정보 제공이지 저희 이익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세포 수를 사멸시킬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병원 가면 또 냉동요법으로 그 지방을 녹여서 배출시키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델틱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래서 이 다이어트랑 관련된 모든 거는 또 제가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엘러간 쪽에서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젤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냉동으로 한 35분 동안 막 그 부위를 이제 한 지방이 100이라고 치면 25%가 이제 지방이 배출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 네, 젤틱인 것 같아요. 젤틱. 네.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네, 칼슘 제제인데요. 뭐 칼슘이랑 마그네슘 했을 때 뭐 2대1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칼슘 드실 때 이제 마그네슘이랑 같이 드시는 게 좋은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많이 드시죠. 근데 커피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을 자꾸 배출시켜서 마그네슘이 우리 인체에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왜 눈 자주 떨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이제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이제 평상시에 이제 저는 필수적으로 드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그네슘도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칼슘 제제, 칼마 제제를 드시면 그 과잉의 지방 세포를 분해를 해서 새로운 지방 세포 생성을 억제한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부족하면 이제 폭식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한테 마그네슘 복용은 더 필수인 게 너무 지치잖아요. 지치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이 마그네슘은 뭐 변비에도 당연히 좋겠죠. 저는 이제 약대 다닐 때 어떻게 외웠냐면 마그네슘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작용인 알루미늄이랑 이제 마그네슘이랑 헷갈리니까 이제 마그네슘은 막 산다. 알루미늄은 오히려 변비를 일으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를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이제 근육 같은 거 이완시켜 주는데도 도움이 되고, 릴렉스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 칼슘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변비도 이 마그네슘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걸 드시면,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분해, 지방 흡수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크롬은 당연히 이제 인슐린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미네랄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노시톨이랑 이제 크롬이 들어있는 제제를 먹었는데 살이 진짜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얼굴이 좀 반쪽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이 이노시톨이랑 이런 것들이 지방 대사를 그 활성화시켜 주는데 역할을 해주고 또 그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크롬은 그 인슐린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그 제가 뭐 인슐린 저항성이 막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저도 뭐 탄수화물 빵 같은 걸 좋아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좀 영향을 주면서 좀 개선을 시켜서 이 계단에서 빠지지 않고 있던 이 그 평평했던 부분에서 이제 빠질 수 있게 좀 도와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 근본적인 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저탄수화물 시기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계기가 됐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도움이 되는 보조제를 섭취를 하면 분명히 도움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뭐 약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해는 끼치는 것 같지는 않다. 뭐 해를 do no harm이에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거를 잘 선택해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탄수화물 제가 그리고 덴버에 로우캅이라고 저탄수화물 학회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식이요법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네, 저탄수화물은 꼭 실천을 해야 돼요. 왜냐면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 과잉의 탄수화물이 우리 인체에 있는 단백질이랑 결합을 해가지고요. 노화랑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일으켜요. 뭐 기억력도 떨어지고, 뭐 관절도 뭐 그 아프고, 뭐 치매나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눈도 침침하고 안 보이고 뭐 주름도 생기고 이런 노화랑 관련된 것들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나이가 에이지잖아요. 에이지. 그런데 그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이 과잉의 탄수화물이 단백질이랑 결합된 거를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까 노화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예요. 그 앞 글자만 따면 AGES예요. 그러니까 age, 나이랑 똑같잖아요. 그 최종 당화 산물은 나이, 노화랑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기 쉽죠? 네, 그래서 크롬도 보충을 해주면 좋다. 사실 이제 제가 유기산 검사를 했었어요. 소변으로 하는 검사인데, 이제 병원 뭐 기능의학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선생님들 병원에 가시면 그 유기산 검사 이런 게 있어요. 소변을 받아서 이제 그 한 일주일 있다가 그 결과가 나오면 내 몸에 어떤 성분들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크롬이 살짝 부족한 건지 크롬을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롬을 그때도 먹었었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크롬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체중 이제 건강이랑 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살도 좀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면 살이 또 빠지는 것도 있거든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살이 그냥 막 계속 찌고 이게 정체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네, 공액 리놀렌산의 부작용은요, 복통, 설사, 변비, 묽은변, 뭐 사람에 따라서 묽은변, 뭐 설사 이런 거,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최종 당화 산물이에요. 최종. end product니까, 네.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AGES. 네. 그다음에 이제 글루콘 만난이랑 구화검, 곤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배부른 다이어트 해가지고 위내 배출 시간을 지연시키고 뭐 칼로리는 뭐 별로 없다 뭐 이런 제품들이고요. 어, 네, 최종 당화산물.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식이섬유 체전자피 있었잖아요. 네, 또 썼네요, 제가.
근데 이제 이 차전자피 같은 경우는 다른 의약품 흡수 방해가 있고 위장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많은 양의 물이랑 과립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물이랑 먹어야지 얘가 안 그러면 여기 막힐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띄어서 이제 드시면 되고요. 알파 리포산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파 리포산 같은 경우는 비타민 뭐 ACE, 뭐 글루타치온 이런 것처럼 그 항산화 역할을 아주 강하게 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삭센다요. 음, 삭센다는 고혈압 있는 사람, 고혈압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병원에서 선생님이 보시고 이제 그 적합한지 아닌지 보시니까 네, 병원에 가셔서 이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삭센다 같은 경우는 이제 갑상선이나 이제 그런 쪽 불편하시면 안 돼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알파 리포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항산화제, 식욕 억제, 에너지 소비 촉진, 뭐 체지방 감소해주는 네,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지금 허가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직구하거나 이제 뭐 사오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갈 때 이제 사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었는데 아, 네. 그리고 싹센다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 있으시면 뭐 조절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제니의 드럭스토어라고 있어요. 거기에 싹센다 관련돼서 한 세네 편, 세 편인가? 그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제니의 드럭스토어. 원래 발음할 때는 제니의 드럭스토어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예, 그래서 저 지금 사실 방에 알파 리포산 있고요. 스토어인데요. 스토어. 네. 그래서 L-카르니틴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이 분해되어 만들어지는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원래 이제 중간사슬 이하의 이제 지방산 같은 경우는 그냥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데 그 그러니까 긴 사슬 지방산 같은 경우는 캐리어가 필요해요. 캐리어가. 근데 이 캐리어 역할을 해주는 게 카르니틴입니다. 카르니틴. 그래서 이 지방이 분해되어 만들어지는 이 지방산을 이 미토콘드리아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카르니틴인데 여기 그림 보시면 보이시잖아요. 네, 중간 사슬 지방산은 뭐 아실코에로 돼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데 이 긴 사슬 지방산은 이 카르니틴이 필요해요. 제가 이 카르니틴도 또 복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유기산 검사했을 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네, 먹었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게 일동제약의 엘칸입니다. 네, 이건 330mg 60T가 들어있고요. 이게 아마 심근이랑 이제 네, 근육 및 심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이제 물질이면서도 이제 지방산의 미토콘드리아 지방 대사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엘칸. 그래서 저 이거 다시 먹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약국에서 사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지방 대사랑 관계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노시톨도 있고요. 이런 레시틴도 있습니다. 레시틴. 이 레시틴.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레시틴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의 일종으로 세포막, 소포체, 미토콘드리아와 신경섬유를 둘러싸는 수초 등과 같은 생체막의 주된 성분으로 뇌와 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신경 전달이나 효소계의 조절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유화작용으로 몸에 유용한 지질 성분들이 물에 해당하는 혈액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 또 포스파티딜 콜린이 있어요. 그 인지질 있잖아요. 우리 생체막에 도움이 되는 그 인지질에서의 그 포스파티딜 콜린으로 인해서 그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서 독특한 유화작용을 하는데 이 성분이 인체 내에서 세포의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세포막을 이루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래서 레시틴이 결국에는 이제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이제 잉여 콜레스테롤 일부를 레시틴과 결합해서 담즙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잉여 콜레스테롤을 이제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이 콜레스테롤이 그러니까 그 콜레스테롤이 사실 담즙산도 있어야 돼요. 네, 레시틴만 막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UDCA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 지방 대사하는데. 알면 알수록 복용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이게 필요한 것만, 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네, 많은 걸 알려드리다 보니까, 정신없네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흰 강낭콩입니다. 화이트 키드니 빈인데 유럽의 어느 곳을 갔는데 아리따운 여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왜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들이 많을까 했더니 이분들이 먹는 게 뭐였나 봤더니 흰 강낭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흰 강낭콩이 도대체 어떤 성분이 있길래 여기에 계신 여성분들이 아리따운가 이제 뭐 아리따운 게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니까 뭐 날씬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흡수되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탄수화물이 다당류에서 쪼개져야 우리 인체에 흡수가 되잖아요. 이 큰 덩어리면 흡수 안 되고 그냥 배설이 될 수가 있잖아요. 배출. 근데 이게 쪼개져야 되는데 이 쪼개지는 역할을 하는 파세올라민이 있어요. 이 흰 강낭콩에 들어있는 파세올라민이 알파 아밀라제를 억제해서 그러니까 흰 강낭콩의 파세올라민이 이 다당류에서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쪼개는 알파 아밀라제 있잖아요. 얘를 억제를 하는 거죠. 네, 말이 순간 꼬였죠. 다당류에서 단당류로 분해를 하는 알파 아밀라제. 그거를 이제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파세올라민이 들어있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뚱뚱하지 않고 날씬하고 뭐 아리따웠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많은 건강기능식품 제품 안에 이제 흰 강낭콩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들인데 이제 탄수화물 소화효소인 알파 아밀라제와 결합하여 탄수화물의 흡수를 저해한다. 뭐 소장에서 알파 글루코시다제와 결합하여 이당류로 분해되는 것을 저해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흰 강낭콩 안에 있는 파세올라민의 네,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분이님.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약간 영양제 개념으로 꼭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꼭 필수로 드셔야 되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을 다른 말로 유익균이라고도 하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식이섬유 같은 거 무슨 프락토 올리고당, 뭐 갈락토 올리고당, 뭐뭐뭐 올리고당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이제 그 유익균의 프로바이오틱스의 그 먹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뭐 사실 같이 결합된 거를 우리가 심바이오틱스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필수로 이제 드셔야 되고 우리 장내 미생물 총이 사실 우리 인체의 세포 수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인가 내 장에 있는 미생물이 나인가 할 정도로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수는 어마어마하고 이들에 의해서 나의 기분이 또 좌우되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 장 건강이 아까 우리 장 속에서 그 세로토닌 그 행복 호르몬 있잖아요. 이 장에서 그 세로토닌이 그 한 80% 이상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이 편해야 우리 그 몸이 편한 거예요. 이제 그런 장이 편해야 우리 몸이 편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다 그런 것들이랑 다 관계가 있고 장 뇌력 해가지고 장이랑 뭐 뇌랑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장내 미생물총에 대한 이슈와 관심, 그 다음에 요즘 엄청 이제 계속 이슈화되고 대두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장내 미생물총을 다 펼쳐보면 아마 테니스 코트 2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구를 뭐 몇 바퀴를 연결하면 지구 몇 바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같이 살아나가려면 얘네도 잘 신경 쓰면서 얘네 먹이도 잘 보충을 해주고 또 이제 면역 증강 물질인 뭐 EF2탄의 그 뭐지 사균체 이런 것도 먹어주고 또 이제 그 유익균도 또 먹어주고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익균, 그 유산균, 자꾸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유산균,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 다 똑같은 건데, 원래 이제 젖산을 생성한다, 뭐 이래가지고, 유산을 생성한다 해가지고 유산균이었고, 우리 인체에 유익하다 해가지고 유익균이었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건데, 이 살이랑 또 관계가 있는 게, 이 장내 미생물총 중에서 그 비만인 사람, 비만인 쥐를 봤더니, 뭐, 퍼미큐티스 이런 것들이 많은 쥐가 뚱뚱하더라. 그래서 얘를 또 그 베이비 쥐한테 뭐 투여를 했더니 얘도 뚱뚱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만 세균 이런 것들도 나왔어요. 그 비만 세균 할 때 그 대식세포 비만 마크로파지 이런 거 말고요. 그 뚱뚱하다 비만 세균 할 때 지금 장내 미생물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좋은 유익균이나 먹어주고 해야 유익균, 유해균 이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우리 장도 편하고 이제 더 뚱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태아변? 네. 그리고 이제 뭐 임신 중일 때 임신해서 출산할 때 이제 지은의 어머니의 그, 뭐야, 마이크로바이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좋은 걸 전달을 해줘야 이제 태아도 이제 좋은 유익균을 유산균을 갖고 프로바이오틱스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이제 어머니도 이제 유산균을 좋은 거를 이제 섭취를 해줘서 이제 장을 좋게 해주고 진해의 이제 유산균도 이제 좋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네, 어쨌든 어떤 식품이 다이어트에 가장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했던 것들이고요. 뭐, 많은 논문들도 있어요. 논문들도 있고, 네, gut microbiota 해가지고, 네, 뭐 세계 학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얘는 또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왔지?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메타 분석 논문을 보면 장내 유산 강균이 체중 감량에 효과 뭐 이렇게 써 있긴 하는데 뭐 어쨌든 유산균이 이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장내 미생물 총을 이제 확보를 해놔야 건강이랑도 관련이 있고 이제 덜 살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익균의 먹이인 그 프리바이오틱스 이것이 이제 갈락토 올리고당, 네, 프락토 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위장관에서 흡수되지 않고 장내 미생물 중에 이제 그 얘네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담당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먹거리가 되어 줌으로 인해 그 유익균의 뭐 수도 늘려주고 이제 증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겠죠. 네. 그리고 뭐 어차피 식이섬유 뭐 이런 쪽이라서 네, 우리 인체에 먹어도 해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네, 그 대사체들이 이제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인데요. 뭐 오메가3 지방산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아라키도닉 파스웨이 해가지고 이제 염증 회로가 생각이 나실 텐데요. 이 항염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오메가3 지방산이고 뭐 피를 묽고 깨끗하게 해준다 하면 오메가3 지방산이잖아요. 어, 제가 옛날에 이제 옥수수의 습격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옥수수의 습격 책을 읽으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이누이트 얘기도 나와요. 이누이트 알죠? 그 에스키모 이야기도 나오고 네, 오메가3가 부족하면 단맛을 잘 못 느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메가3 부족은 설탕 섭취 증가로 이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근데 이제 뭐가 재밌었냐면 그 옥수수가 오메가6랑 3의 비율이 66대 1이에요. 그러면 오메가6가 더 많죠? 그런데 오메가6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차이가 많을수록 염증 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옥수수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옥수수 사료로 키운 가축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먹기 때문에 다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는 식단, 그러니까 그런 식이 습관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습관을 이제 잘 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서도 또 나오는 이야기인데, 또 어떤 책이냐면,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오메가3 사용 설명서. 얘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약간 제가 읽고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가 왜, 뭐, 디톡스 주스를 마셔서, 뭐, 우리 인체를 해독한다, 이런 것처럼, 이 오메가3를 제대로 된 거를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체의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것처럼, 우리 인체의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오메가3인 거예요. 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블로그에 그런 글을 옛날에 이 책을 읽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인체의 엔진 오일을 갈자, 뭐 이런 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책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갑자기 이 오메가3 지방산 이야기 하려니까 이제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6랑 3의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 세포의 크기도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6가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뭐 무조건 나쁘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표에 보시면 그 옛날에는 내추럴 다이어트 했을 때 그 오메가3가 더 많은 시기를 했는데 요즘에 모던 다이어트 현대의 식습관은 오히려 반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1대1 또는 1대1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메가6가 4 정도, 4대1 오메가3가 적더라도 4대1 정도가 가장 적합한데 우리 현대인들은 20대1 정도의 식습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뭐가 좋냐면 오메가6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메가3를 더 먹어주면 이 지방산 불균형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메가6 지방산은 지방세포의 크기를 증가시키지만 오메가3를 먹어주면 오히려 그 효과를 반대로 이제 낮춰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이어트랑 관련해서만 썼던 거기 때문에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 오메가6는 엔도카나비노이드류를 생성한다는 건데, 이 엔도카나비노이드는 그 인체에서 생성되는 대마초 관련된 성분이에요. 대마초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엔도니까 우리 인체에서 생성되는 거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어려운 용어지만 그냥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식욕을 증진시키고요. 세포막에 오메가6 지방산이 많으면 계속 먹으라는 신호를 몸에 보내요. 그래서 몸의 원인이 되는 과식과 탐식을 개인의 자제력으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식이의 습관에 대해서 그냥 생각 없이 먹고 있을 때, 나 분명히 많이 먹었는데 왜 이걸 보고도 의지가 약한가 정말 자책을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 그때는 아마 오메가6가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욕을 증진시키고 계속 먹으라는 신호를 오메가6로 인해서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산 불균형에서 비롯된 그 생리적인 원인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요. 아까 책에서 읽어드렸지만 오메가3 지방산의 부족은 이제 설탕 섭취 증가로 이어진다. craving for carbohydrate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탄수화물을 막 갈망하게 되는 거. 근데 다이어트의 첫 번째 단추는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을 갑자기 끊어라 이게 아니고요. 평소에 드시던 거에 반,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밥 한 공기를 다 드셨다 그러면 반만 드셔보는 거예요. 반만 이렇게 덜어서 얘는 치우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반찬을 더 많이 드세요. 네, 그러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탄수화물만 좀 줄여도 네, 살도 빠지고 건강하게 되는 지름길에 더 다가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마의 카나비노이드와 내인성, 아까 엔도카나비노이드와 비슷한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6가 엔도카나비노이드를 생성해서 식욕을 증가시키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너무 잘 나와 있죠. 오메가6가 있을 경우에 위에 그림이 appetite, 식욕을 증가시키고 oral intake, 입으로 이렇게 더 갖고 오게 하고 그다음에 뭐가 떨어졌냐면 thermogenesis, 열 발생을 떨어뜨렸고요. lipogenesis는 상승, lipo가 그 지방이거든요. genesis는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생성은 증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adipose tissue, 지방의 그 밀도는
증가시켰어요. 우측에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밑에 그림을 보면 그 엔도카나비노이드 이걸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에페타이트가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오럴 인테이크 입으로 안 가져가고 이제 그 지방의 그 밀도도 줄어든 거 오히려 반대 예,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으면 나는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먹고 그러니까 이미 많이 먹었는데도 왜 자꾸 먹고 싶고 내 먹을 게 자꾸 생각나고 또 단 게 당기느냐 뭐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이 오메가6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이어트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인데요. 얘는 인간 동면 증후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겨울만 되면 이렇게 겨울잠을 잔다라는 농담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비타민 D 관련돼서 보고서 사실 깜짝 놀랐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그 비타민 D가 부족하기가 쉬워요.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특히 여름철이나 뭐 이럴 때는 좀 덜 섭취를 하더라도 이제 선크림이나 이런 걸 또 많이 바르시는 분들은 이게 피부에서 이렇게 넓은 면적에서 이렇게 합성이 돼야 되는데 햇빛을 보고 합성이 되게 해야 되는데 선크림을 막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따로 섭취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비타민 D는 비타민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거의 뭐 호르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면역이랑도 관계가 있고 비타민 D 관련된 책이 한 권으로 이렇게 두꺼울 정도로 저도 집에 몇 권이 있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얘의 그 효능 효과 관련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이어트 관련돼서 이제 비타민 D를 보면 비만 클리닉 가시면 비타민 D 수치를 뭐 일단 재는 클리닉도 많다고 해요. 근데 비만이신 분들은 거의 비타민 D의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 섭취하시는 것도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 비타민 D가 감소를 하면 또 식욕이 당겨요. 당기고 이제 겨울잠 자는 효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잠 잘 때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동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비축해 두잖아요. 그래서 그 비축해 두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비타민 D가 부족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식욕이 증가를 해서 비축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잠자는 동안에 사용해야 될 에너지를 비축을 해둬야 되니까 뚱뚱해져요. 살이 찌고 이 동파를 방지해야 되고 결빙 방지하기 위해서 이 생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혈당도 올려놔요. 왜 우리 삼투압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얼음이 얼어 있고 이 얼음이 이제 눈 왔을 때 뭐 염화칼슘 뿌리고 할 때 CA 뭐 이렇게 검사해서 그 이온의 뭐 지수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거 계산할 때 그런 것처럼 혈당도 올려놔야지 되고 혈압도 상승시켜서 결국에는 우리가 단짠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이 비타민 D가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일 때. 그리고 수분 요구량이 또 증가를 하겠죠. 단짠을 먹었으니까. 그러면 또 혈압이 또 상승을 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행동도 느려져요. 그리고 감기에 걸리기 쉽고 근육통, 두통도 발생을 하고 이게 또 우울해지고 잔병 치레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비타민 D 섭취도 되게 중요하고요. 뭐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뭐 평상시에 뭐 천하유 정도만 드시면 돼요. 이런 거 천하유 정도 있고 여기는 이제 천하유, 이천하유 이게 다 나온 거죠. 뭐 오천하유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 햇빛 많이 쬐시는 분들은 오천하유까지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이어트 그러니까 뚱뚱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비만이시거나 과지 중이신 분들은 뭐 비타민 D 검사했을 때 수치 낮고 하신 분들은 만아유도 드셔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뭐 아주 뭐 잘못됐을 때는 뭐 신장 결석 이런 것랑도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뭐 거의 리스크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거의 드물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드시는 거 없으면 뭐 건강하다 나는 뭐 비타민 D 뭐 그렇게 뭐 그런 것 같지 않다 하면 그냥 평상시엔 천하유 정도로 충분한 것 같고요. 저는 저는 5천하유도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추어불 정이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맛있는 오렌지 추어불 정이고,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갖고 온 김에 몇 개 먹을 거는 챙겨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걸 해야 되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이어트 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되겠어요. 제가 음,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갔네요. 그래서 제가 그 로우캅 덴버에 가가지고 이제 그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제이슨 펑이랑 되게 친해지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의 책들을 막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단식으로 또 유명하죠. 단식. 뭐 단식으로 유명하고 미리스 코드 이게 당뇨 코드 이거는 아직 번역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이거는 또 그 뭐지? 비만 코드 이거는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번역이 된 거네요. 독소를 비우는 몸. 이거의 번역본이죠. 네.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인슐린 그러니까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확 되잖아요. 근데 그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하려면 이제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 그러면 단식을 해라. 뭐 이런 원리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분이 원래 신장내과 전문의예요. 네. 이 신장 관련된 거를 다루시다가 당뇨에 대해서도 좀 관련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식이습관 이런 것들, 생활요법 이런 것들까지 이제 어, 건드시게 됐는데 다 이런 것들이 그 질병이 다 근본적인 식이습관이랑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약을 먹어서 해결하는 게 사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증상만 완화시켜 주는 거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치료는 곧 우리의 생활 습관과 식이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탄수화물은 아주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고요. 뭐 이제 저탄고지 이제 좋은 지방을 섭취해주면 이제 좋다고 하는 이제 학회에도 있지만 그 지방을 품질이 좋은 지방을 먹으면 인슐린이 이렇게 펌핑해서 올라가는 거를 어, 높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방 식이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면 고지방 식이를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지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게 품질이 좋은 고지방 식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많이 못 먹어요. 네, 많이 먹지 않게 돼요. 네, 포만감도 유지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 습관으로 다가오면 조금 더 익숙해지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뭐 고지방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저탄수화물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밥을 한 그릇 먹던 거를 반 그릇으로 줄여라.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정말 라이프스타일 개선하는 이제 첫 발걸음으로 시작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한테 나중에 고마워할 거예요. 네. 네, 이제 주저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10시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 만 가지, 이만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이 엄청 많아요. 네. 뭐, 다이어트 방법 너무 많지만, 저는 이제 저탄수화물을, 굳건히 믿고 있고, 네, 그런 거 위주로도 이야기를 하고요. 뭐,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거 있으시면, 뭐, 질문 뭐 미리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제가 아까 이런 것들 이야기한 거는 저 유튜브 제니의 드럭스토어 가시면 또 많은 유익한 정보 있으실 테니까 네, 한번 들어와 주시면 감사할게요. 저는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